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단원은 소수의 나눗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습 내용이 뒷단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잘 해내고 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소수의 나눗셈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6학년 1학기 3단원의 소수의 나눗셈은 계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기능의 숙달을 목표로 합니다. 계산 알고리즘의 핵심은 나누는 수와 나눌 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적절히 이동하여 자연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5학년 때 배운 소수의 나눗셈, 2단원에서 배운 분수의 나눗셈을 바탕으로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필산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 나눗셈의 결과를 어림하기,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검산하기, 소수의 나눗셈에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를 학습하게 됩니다. 본 단원은 소수의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기능 숙달과 함께 계산 결과가 얼마쯤 될 것이라는 어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소수의 어림셈은 소수를 이해하고 소수에 대한 수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소수의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기능 숙달이 이번 단원의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원을 집필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본 단원에서 지도하는 소수 나누기 소수의 알고리즘의 핵심은 나누는 수와 나눌 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적절히 이동하여 자연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나눗셈의 원리를 맥락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소수의 계산의 필요성과 소수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에서 4차 시에 소수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1, 2, 3. 5차 시에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에서는 소수 나눗셈의 원리를 익히기 위하여 동수누감의 방법을 제시한 후에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6차 시에 소수의 나눗셈의 결과를 어림할 수 있어요를 통하여 계산에 앞서 결과가 얼마쯤 될 것이라는 어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소수의 어림셈을 통해 소수를 이해하고 소수에 대한 수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림 활동은 수와 연산에 대한 감각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신의 계산 결과가 옳은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어림한 방법에 따라 어림한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본 단원을 지도할 때 교사분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본 단원을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눗셈을 하면 계산 결과가 나눌 수보다 작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수정할 수 있도록 발문, 어림하기, 확인하기 등을 통해 지도해야 합니다. 나누는 수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몫과 나눌 수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예측해보는 활동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소수의 나눗셈 결과를 어림하는 활동 시 다양한 생각을 모두 수용해주고 어림한 값과 계산한 값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수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논리적인 사고와 수학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어떻게 어림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소수의 나눗셈 결과를 어림하는 능력은 실생활 속에서 근사값을 구하는 활동과 연결이 되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림하고 어림의 유용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나눗셈은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단히 지도하므로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몫이 자연수인 경우만 다룹니다. 몫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화면과 같은 몫과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단원의 스토리텔링 내용을 봤더니 바로 앞 단원이었던 2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등장했던 미소라는 친구가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단원에서 미소가 마법학교에 갔었잖아요. 이번 단원에서도 마법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네, 마법학교에서 뭔가 스펙터클한 일들이 벌어질 것만 같은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단원의 스토리텔링 주제와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본 단원의 스토리텔링 배경은 이 단원과 같은 마법학교입니다. 1차 시에서는 마법학교에 다니는 미소와 준호라는 학생이 식당 가는 길을 찾고 떡 케이크를 먹기 위해 2단원에서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용 자료 들려줄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마법 주스를 만드는 수업을 할 때 분수 대신 소수가 나오는 나눗셈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문장을 통하여 이번 단원에서 배울 소수의 나눗셈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마법학교에서 마법 주스 만들기 수업, 마법 지팡이 변신 수업, 마법 연필을 길어지게 하는 주문을 배우는 수업, 마법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수업을 통해 소수의 나눗셈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법 빗자루를 타고 마수리 섬에 갈 때 몇 분이 걸릴지 예상하는 것을 통해 소수 나눗셈의 결과를 어림하기, 마법 스프를 유리병에 담고 남는 마법 스프의 양을 구하는 것을 통해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익히고, 2.5리터의 마법 스프를 6번에 나누어 마실 때 한 번에 마시는 양을 구하는 것을 통해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법 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검은 고양이 수염 0.4cm가 필요한데 검은 고양이 수염 2.4cm로 만들 수 있는 마법 주스는 몇 병인지를 알아보는 상황을 통해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계산하게 하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2.4 나누기 0.4를 동수 누감을 통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2.4cm를 24mm로 0.4cm를 4mm로 단위 변환을 통해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과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나누는 수와 나눌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세로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마무리에서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계산해 보게 합니다. 나누는 수와 나눌 수가 모두 소수 한 자릿수일 때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계산하는 것을 형식화된 알고리즘을 하기보다는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할 수 있음을 지도합니다. 마법 지팡이의 길이가 0.46m이고 변신한 나무의 높이가 3.68m일 때 나무의 높이는 마법 지팡이의 길이의 몇 배인지를 알아보는 상황을 통해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계산하게 하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3.68 나누기 0.46을 동수 누감을 통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3.68m를 368cm로 0.46m를 46cm로 단위 변환을 통해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과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나누는 수와 나눌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세로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마무리에서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를 계산해 보게 합니다. 나누는 수와 나눌 수가 모두 소수 두 자릿수일 때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계산하는 것을 형식화된 알고리즘하기보다는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할 수 있음을 지도합니다. 마법 연필의 처음 길이가 5.4cm인데 주문을 외운 후 19.98cm가 되었을 때 마법 연필은 처음 길이의 몇 배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상황을 통해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가 다른 두 소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계산하게 하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19.98 나누기 5.4를 동수 누감을 통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2, 3차시와 달리 답이 자연수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활동 2는 19.98을 10분의 199.8, 5.4를 10분의 54로 나타내어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과정과 19.98을 100분의 1998, 5.4를 100분의 540으로 나타내어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마무리에서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계산해 보게 합니다.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가 다른 두 소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와 나눌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옮겨서 계산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옮겨서 5.4를 54, 540으로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인 54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임을 학생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합니다. 마법 빗자루를 타고 휘파람을 한 번 불면 3.5km를 날아갈 수 있는데 14km를 날아가려면 휘파람을 몇 번 불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상황을 통해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계산하게 하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14 나누기 3.5를 동수 누감을 통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일 때 나누는 수와 나눌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세로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3은 활동 2의 연장으로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일 때 나누는 수와 나눌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세로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마무리에서는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해 보게 합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또는 두 자리씩 옮겨서 계산하는 것을 형식화된 알고리즘하기보다는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할 수 있음을 지도합니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라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차시로 소수 나눗셈의 결과를 어림하고 소수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한 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마법 학교에서 마수리 섬까지 마법 빗자루를 타고 1분에 0.4km씩 갈 때 몇십 분이 걸릴지, 몇 분이 걸릴지를 어림해보고 어림한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 후 계산하여 몫을 구한 다음 어림한 값과 비교해 봅니다. 활동 2는
마수리 섬에서 마법학교로 마법 빗자루를 타고 1시간에 9.8km씩 날아온다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몇 시간 몇 분이 걸릴지를 어림해보고 어림한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 후 계산하여 몫을 구한 다음 어림한 값과 비교해 봅니다. 어림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 몇 분 등으로 어림의 범위를 정해 주어야 실제 필요한 어림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또한 어림하는 방법에 따라 어림한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림은 정확한 계산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산 결과를 어림하는 능력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므로 어림의 유용성을 알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마법 스프 11.5리터를 3리터씩 유리병에 담아 나누어 주면 남은 마법 스프는 몇 리터일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에서 검산하는 방법을 알고 검산을 해봅니다. 활동 1은 11.5 나누기 3의 몫과 나머지를 동수누감을 통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11.5 나누기 3의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나머지를 알아본 뒤 계산 결과가 맞는지 검산하는 과정입니다. 검산식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는 나눌 수와 같다입니다. 마무리에서는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나머지를 알아본 후 검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몫이 자연수이거나 나누는 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만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몫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화면과 같은 몫과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소수의 나눗셈을 제시하면서 몫을 소수 몇째짜리까지 구할 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를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마법 스프 2.5리터를 6번에 나누어 마시려고 할 때 한 번에 약 몇 리터씩 마시는 것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소수의 나눗셈의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봅니다. 활동 1은 예상하기와 그 까닭 말하기를 먼저 하고 나서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몫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기를 해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하고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에서는 활동 1, 2에서 학습한 내용을 연습해보며 생활 문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0, 1, 2, 3, 4는 0으로, 5, 6, 7, 8, 9는 10으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나눗셈에서 학생들은 계산기로 계산 규칙을 시험해 봄으로써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 했는지 알아봅시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의 문제는 어미 담비 몸무게는 새끼 담비 몸무게의 몇 배인지를 알아보는 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방법을 1, 2, 3번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번은 동수누감의 방법으로 2.52에서 0.28을 9번 빼면 0이 됩니다. 2번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기는 분모가 100인 분수를 만들어 계산합니다.
2.52 나누기 0.28은 100분의 252 나누기 100분의 28입니다. 252 나누기 28을 계산하면 답이 9가 됩니다. 3번 소수점을 옮겨 세로로 계산하기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2.52 나누기 0.28은 252 나누기 28과 같습니다. 라는 식을 만들어 계산하여 답이 9가 됩니다. 따라서 4번 문제, 어미 담비 몸무게는 새끼 담비 몸무게의 9배가 됩니다. 5번은 810.4kg만큼 수확한 보리를 한 가마니에 80kg씩 담으려고 할 때 몇 가마니에 담을 수 있는지 어림하는 문제입니다. 예시 답안은 810.4를 800으로 어림하여 80으로 나누면 10가마니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어림한 방법이 타당하다면 답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은 5번에서 어림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7차 시에서 했던 것처럼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면 810.4 나누기 80은 10, 나머지 10.4이므로 몫은 10, 나머지는 10.4. 그래서 검사는 80 곱하기 10 더하기 10.4는 810.4입니다. 그런데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지 않으면 몫이 10.13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몫을 10으로 나머지를 0.13으로 잘못 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여 지도합니다. 이 문제처럼 나누는 수가 80인 자연수이고 나눌 수의 자연수 부분이 810으로 나누는 수 80보다 크고 자연수 범위까지만 구해도 될 때에는 나눌 수 810.4를 8104라는 자연수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7번은 우진인의 보리 수확량은 콩 수확량의 몇 배인지를 어림해보고 나눗셈 시백을 세워 답을 구합니다. 보리 수확량이 810.4kg이고 콩 수확량이 101.3kg이므로 8배쯤으로 어림할 수 있고 810.4 나누기 101.3은 8104 나누기 1013은 8과 같습니다. 가 되기 때문에 8배입니다. 5번과 마찬가지로 어림한 값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어림한 방법이 타당하다면 답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차시는) 문제 해결 차시입니다. 소수의 나눗셈을 활용하는 생활 속 문제를 문제 이해, 계획 세우기, 계획 실행, 반성이라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에 따라 해결하도록 합니다. 다음 5.2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페인트 1.2리터가 필요합니다. 72.8 나누기 5.2는 14와 같으므로 72.8제곱미터를 칠하기 위해 14 곱하기 1.2는 16.8, 페인트 16.8리터가 필요합니다. 페인트 한 통에 들어있는 페인트는 1.5리터이므로 16.8 나누기 1.5는 11.2가 됩니다. 11.2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11.2통을 팔지 않으므로 12통을 사야 합니다. 마지막 활동인 문제 만들기가 어려울 경우 문제에 나온 숫자만 바꾸어 문제를 만들도록 합니다. 문제를 만들고 문제의 숫자를 선택할 때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문제에 사용할 소수를 적당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1차시 이야기마당은 가희의 동생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는 상황에서 가희가 태어났을 때 심은 가희의 나무의 높이와 가희 동생의 나무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수의 나눗셈 상황을 찾아 식을 세우고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3.54 나누기 0.31을 계산하면 목 11, 나머지 0.02로 자연수로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동생의 나무가 자라서 높이가 4m를 넘으려면 12년이 걸린다라는 상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보충 1차 시 체험마당은 체육활동과 연계하여 모둠별로 50m 달리기 기록을 재어보고 소수의 나눗셈을 활용하여 모둠의 평균 기록을 구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수의 나눗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충 2차 시 놀이마당은 주사위를 이용하여 나온 수만큼 이동한 후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를 계산합니다. 이때 몫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구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 중 3칸을 먼저 색칠하고 빙고를 외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할 때 가위바위보에서 진 학생은 이긴 학생이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를 바르게 계산하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